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로운 피규어 리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보자마자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투니버스였나? 네, 그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바둑을 소재로 한 만화였는데, 바둑 귀신이 옆에 붙어가지고 막 훈수를 둬서, 바둑계에서 킹왕짱을 먹는다는,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바둑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어떤 소년 만화, 아주 교훈적이고 재밌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르셔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럼 제품을 회전을 시키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스트 바둑왕이었는데 원래 제목은요 히카루의 바둑이에요. 지금 이 노란머리 소년의 이름이 신도 히카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 뾰족한 모자 쓴 애가 바둑 귀신이, 후지와라 사이라고 하는 바둑 귀신이고, 이제 저 소년한테만 귀신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여기다 돌아 저기다 돌아 다 훈수를 해주는데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굿스마일에서 낸도로이드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캐릭터를 이렇게 조그만 모양으로 이런 걸 이제 데포르메라고 하죠. 보통 조그맣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얼굴은 되게 크게 표현하는 그런 인기 있는 낸도로이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낸도로이드를 샀다가 이제 머리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자꾸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낸도로이드를 사진 않았는데 이 제품은 되게 잘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윗면은 이렇게 생겼고 아랫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박스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 위에 20주년이라고 써 있어요. 와, 이 만화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됐다고? 아마 한국에는 좀 늦게 들어왔겠죠. 저는 이거를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자, 아무튼 박스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열어보시면요. 낸도로이드 제품 특징이 약간의 가동이 된다는 점과 다양한 부속품이 들어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제품은 또 이렇게 굉장히 충실한 설명서까지 첨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바둑판을 비롯해서 뭐 팔, 손, 다리, 뭐 표정 여러 가지 파츠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이제 꺼내실 때 주의하실 점이 뚜껑을 너무 확 열게 되면은 그 충격 때문에 부품이 사방으로 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굴러간 작은 부품이 만약에 뭐 책상 밑이나 뭐 아니면 장롱 밑에 들어가게 되면 이사 갈 때까지 이제 꺼내지 못한다는 또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살살 꺼내시고 특히 작은 부품을 옮기거나 하실 경우에는 핀셋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피규어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워난 봤어요. 일단 그 바닥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저기 이제 구멍을 꽂을 수 있는 위치가 많아가지고 약간 그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여러 위치에다가 이제 피규어를 놓고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할 수 있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나사가 들어있는 동그란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전부 이제 가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뭐 회전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동작을 취하게끔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샀던 앤드로이드는 저 받침대가 굉장히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쉽게 부러져서 제대로 이제 캐릭터가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그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인공 그 신도 히카루의 이 티셔츠는 보통 그 바둑과 관련 있는 그런 티셔츠를 많이 입었어요. 바둑판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숫자 5가 적혀 있는데요. 이게 일본어로 읽으면 고예요. 이찌니 상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고가 그 바둑을 나타내는 고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러 5라는 숫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도 바둑을 고라고 부르거든요. 원래는 그 바둑 기자 한자가 있기는 한데 일본을 통해서 바둑이 전해진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바둑을 고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 제 손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바닥을 고정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등허리에다가 꽂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캐릭터를 앉혀놓고 앞에다가 이제 바둑 부속품을 한번 놔봤습니다. 일단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바둑돌을 이제 손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바둑판 위에다가 탁 하고 내려놓는 장면. 그 장면이 이제 제일 인상적이고, 특히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신의 한 수에서 이제 그 바둑판에서 막 빛이 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만화적인 연출이긴 하지만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요게 이제 부속품이 많다 보니까 넨도로이드 치고는 좀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저는 이제 코믹스 아트라는 국내 샵에서 59,000원에 이제 택배비 별도로 구매를 했는데, 사실 뭐 캐릭터도 조그맣고 부속품도 작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 뒤에 꽂는 저런 받침대나 아니면은 이제 관절이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빡빡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만 저 바둑판 위에 그 뚜껑이 살짝 그 마감이 좀 덜 된 부분이 보이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따로 부속품으로 요 바둑판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요거는요, 설명서를 보면은 이런 길쭉한 그 빨대 그 막대 모양의 그 LED가 있는데, 그 LED를 저 속이 텅 비어 있는 바둑판 속에 넣어가지고 저 히카루가 검은 바둑돌 들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하얀 빛이 위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LED는 별도 구매라고 적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LED를 어디서 구매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기왕이면 그냥 기본 옵션으로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LED는 여러분이 알아서 사세요라고 했던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일단 저 손 부품은 이제 교체를 한 거고요. 네, 바둑돌이 기본적으로 끼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바둑판은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바둑판 저 받침대 위에서 좀 미끌거리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저 하체가 이제 머리 상체 하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저 무릎을 꿇고 있는 다리가 이제 방석 위에 올라가지만 방석이 푹신한 재질도 아니고 미끌거리고 그래가지고 고정이 아니라서 좀 전시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둑판도 지금 이 받침대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바둑판을 제대로 놓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데포름에 대해서 좀 몸집이 작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바둑판도 거기에 맞춰서 좀 사이즈를 줄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캐릭터가 원래 바둑판의 정중앙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손 위치 때문에 약간 바둑판을 왼쪽으로 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에 한 5에서 한 10mm 정도, 그러니까 1cm 정도 바둑판이 좀 더 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받침대도 조금 더 넓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지금 왼쪽에 쇼핑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둑판 위에 LED 불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저 왼쪽에 서 있는 요 삼각모자 쓴 캐릭터가 바로 바둑귀신 싸이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인데요. 얘가 옆에서 지시하면 얘는 그냥 지시한 대로 바둑돌을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이제 바둑을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나중엔 혼자서도 잘 두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싸이도 넨도로이드로 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을 이제 따로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싸이가 옆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얘 받침대 따로 얘 받침대 따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나란히 놓기가 조금 모서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위치를 잡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내년 2월에 발매 예정인, 역시 같은 회사인 구스마일에서 만든 싸이하고 이제 히카루인데요. 요거는 이제 데포름에 되지 않고 원작에 나왔던 캐릭터 비율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작사가 의도한 대로 넨도로이드끼리 전시를 하거나 실제 비율끼리 전시를 하거나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 둘을 한번 섞어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히카루만 버전 넨도로이드를 구매를 했고, 요 실제 비율 싸이는 제가 앞으로 예매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하고 얘를 나란히 놓고 또 나중에 이 싸이를 리뷰할 때 옆에다가 히카루 놓고 한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둑만 하기 때문에 그 바둑판을 앞에 놓고 대화하는 장면이 워낙 많은데,
근데 이 오른쪽 버전을 사시게 되면은 바둑판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낸도로이드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바둑판 때문인데, 바둑판의 퀄리티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싸구려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둑판 사이즈가 약간 부족한 데다가 바둑판이 고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은 뒤에 받침대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받침대 없이 얘가 그 안전하게 방석에 올라가 있질 않습니다. 미끌거리고 바닥이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맨 땅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은 제대로 전시를 하실 수가 없어요. 어차피 뒤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만화에 나온 그대로 제작이 됐으니까 뭐 좋긴 좋은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왼쪽에 그 낸도로이드는요 개당 가격이 55,000원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낸도로 그 실제 비율 피규어는 개당 43,000원이에요. 물론 샵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르겠지만 무려 10,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조그맣게 만든 것보다 큰 게 더 싸니까 좀 이상하죠. 물론 싸게 사면 좋은 거긴 하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큰 거가 4만원대인데 왜 작은 게 5만원대냐,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추억의 만화 히카루의 바둑에 나오는 캐릭터 히카루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게 바둑 만화라는 좀 독특한 그런 분야의 작품이기 때문에, 바둑 만화니까 당연히 바둑판이 있어야지. 이 오른쪽 제품에서 이제 바둑판이 빠졌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전시를 하려면은 요 모습이 제일 좋기는 한데, 이제 데포름에 됐다 보니까 캐릭터가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귀여움보다는 진지한 쪽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지한 쪽으로 가려면은 낸도로이드보다는 실제 비율 쪽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 2월에 발매 예정인 후지와라 사이, 네, 빨리 만나보고 싶고요. 네, 제가 이거 리뷰를 하기 전에 유튜브에 한번 혹시 히카루 피규어 리뷰를 하신 분이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아니, 히카루의 바둑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한 분도 이거를 구매를 안 하셨다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매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조용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구매를 해놓고도 뭐 이렇게 번잡스럽게 유튜브 영상까지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캐릭터가 금발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염색머리입니다. 원래 흑발인데 요 앞머리 부분만 노란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현실에서 이러고 다니면 약간 양아치 소리 들을 수 있는데 만화 캐릭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초등학생으로 시작해가지고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던가? 네, 아무튼 이제 프로기사가 돼가지고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일본에서는 20주년이라고 해서 원작을 재방영하는지도 혹시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 만화를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초반 한 5편에서 10편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만화를 계속 볼지 안 볼지 결정을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제로 앞에 놓여있는 피규어하고 요 사진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진은 아마 그 샘플이기 때문에 현재 양산된 제품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색보정 같은 걸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머리카락 색깔이 사진에 나온 것보다 좀 흐린 편이고, 바둑판도 이거 약간 옅은 황토색인데 실제 제품은 밝은 베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지색? 예, 바둑판 색깔도 다르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점수를 내자면 100점 만점에 7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75점까지 내려갔는데, 원작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니까 그냥 플러스 2점 해서 77점을 주도록 할게요. 자, 요 제품을 살지 말지 제가 안내해드린 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피규어 리뷰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